한때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을 위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삶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나의 하루는 온전히 가족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가족이 원하는 일이 먼저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삶이 후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잘 자라주었고, 내 배우자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었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나라는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나도 좋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가족의 밥을 챙기고,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배우자의 하루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B씨는 30대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육아와 가정을 돌보느라 어느새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그때 B씨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었더라? 자신이 꿈꿨던 삶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만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늘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H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도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내 밥은 스스로 챙길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자녀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나를 위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들어볼까?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볼까? 매일 가족을 위해 해왔던 일 중에서 하나 정도는 쉬어볼까? MC는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운동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체육관을 지나치면서 어릴 때 꿈꿨던 복싱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육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점점 자신이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고 그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조금씩 나를 찾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 정작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 와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이른바 죄책감입니다. H씨는 50대 후반의 주부로 3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쳐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아이들이 자라 독립한 뒤에도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 동안 남편은 밥을 잘 챙겨 먹을까?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어쩌지? 나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처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막상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면 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또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충만해야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다. 이 한마디가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내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철저히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였고, 아이가 먼저였고, 때로는 부모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MC는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가족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은 없었구나. 가족을 위한 삶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가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적어 보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기 싶었던 것.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해 보기. 내 삶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던 만큼 이제는 내 삶의 무게를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과도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 삶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을 위한 삶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꿈꾸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요? 미뤄왔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가족을 위해 했던 수많은 선택들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